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변이 발생했던 어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 폭풍이 당내에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의 탈락에 박탈감을 느낀 이 민주당원 약 4천 명이 하루 사이에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탈당 신청 규모가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대 수준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는 글들도 올라온다는데요. 우원식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의원에게는 항의 문자도 빗발친다고 합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희비가 갈린 두 후보. 추미애 당선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탈당 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루 만에 3, 4천여 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며 이 중 1,600여 명이 탈당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탈당 행렬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대표 팬카페에도 탈당 인증글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에게 뒤통수 맞았다, 수박들 정리가 안 됐다,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에 가겠다는 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친명계가 추 당선인으로 후보를 교통정리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당선인들에게는 항의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어떤 당원들이 좀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또 서운하고 하는 문자 메시지도 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한 당선인은 어제 이후 수십 통의 항의 문자를 받았다며 왜 추미애를 안 뽑았냐, 실망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친명계는 탈당 저지에 나섰습니다. 최민희 당선인과 정봉주 전 의원, 강성 친명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오늘 각각 입장을 내고 탈당 만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당원들의 강한 반발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연임에 힘을 실어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이 타격을 입은 건 맞지만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연임론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어제 결과로 당원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자 우 의원은 갈라치기를 한다며 취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어제 당원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차 사과했습니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우 의원의 당선이 마치 역사 퇴행인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퇴행을 하기도 하고 개걸음처럼 횡보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우 의원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자들과 당원들을 갈라치기 한다며 반발했던 우 의원.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은 뒤 발언을 취소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고위원이 할 말이 아닙니다. 민심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여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근데 무슨 사과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거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마음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 멀었고 실망하고 분노한 당원들이 실제한다며 갈라치기 할 의도는 없으니 오해를 푸시라고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정 최고위원이 지나치게 강성당원을 의식하고 있다며 정당하게 뽑은 후보를 왜 당심에 반한다고 말하느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동의하시고 개헌에 동의하신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1년을 이번 현직 대통령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 데 야권이 군부를 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선 차상경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런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다면은 정말 T-익스프레스 타게 될 겁니다. T-익스프레스를 타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T는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서 완전히 떠났으니 이제 다음이 기대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의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국회에 들어오는 여당 초선 당선인들에게 위축되지 말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했습니다. 소수 여당이지만 소신껏 하라는 격려 차원이라는데 민주당은 거부권으로 협박하냐며 비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 만나 거부권을 언급하며 위축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 등 수도권, 대구, 경북 초선 당선인 13명과의 만찬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당이고 여당은 권한이 있으니 열심히 해달라고 했고 그 권한의 예시로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총선 참패로 소수 여당이 됐지만 거부권이 있으니 기죽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한 초선 당선인은 야당 당선자들 중에 과격한 분들이 있어 보인다는 우려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으로 야당을 협박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거부권이 고작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라고 부여된 권한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여당 참석자는 격려 차원이었지 폭력적인 야권의 거부권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추미애 당선인인데요. 뭐에 놀랐다고 해요? 네,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놀랐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이 만찬 자리에서 이 주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놀란 것 같습니다. 우원식 후보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당내 선거는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예상은 추미애 전 의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로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다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됐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만찬에 참석한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이 전한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좀 놀랐다고요. 그러면서 추 당선인과의 두 가지 일화도 꺼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추미애 대표에게 인사를 가 국회의장 하셔야죠라고 덕담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다고요.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에게 취임한 추미애 당선인에게 먼저 축하 전화를 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서울중앙지검장 때문에 5년 전쯤인데 그때 국회의장을 하라고 덕담을 했었군요. 그러니까 추영 갈등 겪기 전 얘기 같아요. 자, 그런데 뉘앙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추 당선인이 탈락해서 뭐 좋다는 건지 뭐 아쉽다는 건지. 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참석자마다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예상외 결과에 대화 소재로 삼기 위해 농담 삼아 꺼낸 것 같다는 이도 있었고 야견이 있었던 추 당선인 탈락을 내심 바랐던 거 아닐까라고 해석한 이도 있었습니다. 네, 뭐 진심은 모르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위원장 또 비판했습니까? 무슨 뒤끝이에요? 네, 홍준표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연일 때리는 이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뒤끝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홍 시장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였을 때 한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는데요. 당시 검찰이 홍 시장 주변 인물들을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며 불편한 관계라고요. 찾아보니 당시 홍 시장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이 정치 사찰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글쎄요, 저 주장이 사실인지는 또 따져봐야겠죠. 네, 당시 검찰은 정치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홍 시장이 해당 휴대전화로 이 수사 대상자와 여러 번 통화해 통신 조회를 한 것뿐이라고요. 그럼에도 홍 시장,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런 망나니 칼춤에 동원되는 기관이라면 이것은 정권의 충견에 불과하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때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다.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권 주자 경쟁자로 보고 견제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오늘 홍 시장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추진 일환으로 광주를 찾은 건데 이 역시 대권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옆에 누굽니까? 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이재명 대표 박 장관의 나흘 전 발언을 언급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장관이 한 말이 또 기가 막힙니다. 뭘 몰라 덜렁덜렁 계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 발언 꽤 후폭풍이 세던데 덜렁덜렁 전세 계약했다. 정확히 뭐라고 한 거예요? 네,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네, 박 장관 이 발언 뒤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저런 말을 왜 했다는 거예요? 네, 국토교통부는 이 청년들이 경험이 없어 계약 사기를 많이 당하니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에서는 젊은이들이 전재산 걸고 덜렁덜렁 계약하겠나? 덜렁덜렁 대책 마련한 정부 탓이라며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을 마련한다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부터 공감하고 발언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금전 흐름을 쫓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다혜 씨에게 현금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는데요. 검찰은 다혜 씨 부부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돈을 보낸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공태현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 전직 청와대 춘추관장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문다혜 씨에게 현금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 출석해 자금 출처와 송금 경위에 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 앞서 A씨에 대한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야당은 수사가 진행되자 먼지털이 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수백만 원 상당의 금융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 통보 한 번 없이 이른 아침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A씨는 2012년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김정숙 여사를 보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당선 뒤에는 춘추관장에 임명됐다가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 부부가 수입이 불안정해 생계에 곤란을 겪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현금을 송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이 사위 항공사 취업과도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는 A씨에게 다혜 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경위 등을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검찰은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이자 청와대에 근무했던 양모 씨를 출국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이 양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의 금전 거래가 수상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프랑스 국적의 양모 씨를 출국 정지했습니다. 양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에게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씨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사이 금전 거래가 수상하다고 보고 거래 성격과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민주당은 양 씨에 대해 검찰이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양모 씨도 검찰에 의해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을 뿐 아니라 참고인에 불과한데도 출국 금지까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직업상 해외 출장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기한 출국 금지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검은 전혀 검토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을 이관하려면 현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전주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이를 보고받는 대검 반부패 부장과 차장, 검찰총장까지 모두 5명의 의견이 조율돼야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용주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서 회고록을 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비화를 공개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딸을 언급하며 핵을 쓸 생각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발간한 회고록에서 남북 정상회담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론 보도를 봤을 땐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겨졌는데 첫인상이 아주 예의 발랐다며 대화할 만하고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안 문제들,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또 김 전 위원장이 누누이 핵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도 회고했습니다. 단독 회담을 가진 도보다리 산책 땐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된 고충을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여러 곳을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 전용기로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란 것. 미국 측에서 비행기를 보낼 수 있다고 했지만 자존심상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상의 케미를 언급하며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트럼프가 솔직해서 좋았다고 썼습니다. 반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학생 딸이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게 도마에 올랐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선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대학생 딸이 성남의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문제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집중 추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빠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후보자 딸의 실거주 여부를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딸이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셨다고 했는데 이주가 시작되면은 이런 단독주택이 있는 그 주택지의 주변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녀가 지금 단독주택에 실거주한 것은 맞고 주거 환경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재개발 공사 이전 성남시 주택 사진입니다. 해명대로라면 오 후보자 딸은 20살 때 성남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며 성북구 학교를 통학한 게 됩니다.
딸이 지인의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게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과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문제 지적에도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초대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이후 공수처장은 4개월 넘게 공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자, 이 가운데 콘서트 예정일은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김 씨 측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사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 정지됐을 때 총장 대행을 지냈던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김호중 씨. 내일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에서 열릴 콘서트는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현 시점 별도의 변동되는 부분 없으시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김 씨의 소속사 측은 사고 직후 어떤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키겠다며 공연 강행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뿐만 아니라 김 씨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경찰이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이자 김 씨는 곧바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 조남관 변호사 선임계를 냈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됐을 땐 총장 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2022년 검찰을 떠난 조 변호사는 향후 사건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신임 검사장과 대검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조 변호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며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위 검사 출신 전관을 고용해 불리한 수사 상황과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에 들렀다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해 나갔습니다. 소속사 측은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유흥주점 발레기사가 태워준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땠는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최재원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지난 9일 유흥주점을 나선 뒤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타는 김호중 씨. 김 씨 측은 이때 운전자는 유흥주점에서 대리주차를 해주는 발렛기사라고 밝혔습니다. 주차 차원이 아니라 집까지도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님이 직접 기사를 대동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그 거래하는 그 대리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 또 상주하는 예를 들어서 그날 상황이 다르지만 상주에서 대신 기사님들이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또 기사님이 부족하면 외부 업체에 이제 헬프하기도 하고 사고 당일 김 씨를 집에 데려다준 기사는 그중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대리주차 직원은 말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때 손님들 될 수 있으면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맞으니까. 김 씨의 해명처럼 술을 마시지 않은 손님도 가끔 있다고 덧붙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운동을 갔다 왔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피곤하신 분들은. 김 씨의 음주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유흥주점 관계자들과 대리주차 직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피곤해했다며 주위 사람들이 대리운전해서 집으로 가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 씨와 김 씨 소속사 대표, 매니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혐의와 관련해 범인 도피, 증거인멸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혐의까지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안희 기자 사회부 배두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보도 후에 나흘째인데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의혹으로 사건이 시작됐죠. 근데 가수 김호중 씨 측은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김 씨 대신 자수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점점 의혹이 커지자 소속사 대표는 내가 시켰다고 말을 바꿨고요.
심지어는 사고 직후 매니저가 김 씨를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데려가 하룻밤을 묵게 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범인을 도피시킨 죄가 성립되는 건데요. 이 소속사는 이런 행위들이 김 씨의 뜻이 아니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범인 도피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뭔가 소속사가 김 씨를 보호하기 위해 해명은 하는데 그게 계속 꼬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첫 입장문부터 거짓말을 내놓다 보니까 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처음에는 원래 빠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니 결국엔 매니저가 제거했다고 뒤늦게 밝혔죠. 명백한 증거인멸 범죄입니다. 이 소속사 대표의 지시로 매니저 3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점도 경찰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 1명은 메모리 카드를 없앴고 다른 매니저는 김 씨를 구리시 호텔로 데려갔고 또 다른 매니저는 김 씨의 다소 특이한 어떤 번개무늬 모양의 옷을 바꿔 입고 자수를 하러 갔죠. 경찰은 이들의 이런 조직적 움직임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지금 말한 모든 게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경찰이 의심하는 거죠? 맞습니다. 소속사의 어떤 진술 중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게 지금 김 씨가 절대 음주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매니저의 거짓 자수 사실을 안 김호중 씨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했다는 게 첫 해명인데 김 씨가 경찰에 수차례 연락을 안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사고 17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는 건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또 김 씨가 당황해서 공황장애가 와서 뺑소니를 쳤다고 해명했지만 김 씨가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머니에 손 넣은 채 통화하는 모습이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도되자 술은 안 마셨고 피곤해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그 뒤로 자신이 직접 차량을 몰고 다른 술집으로 향하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내일 공연은 그대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내일 경남 창원에서 예정된 공연 일정에 변동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소속사 측은 어젯밤 이번 김호중 사태에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김호중 씨 본인의 서간은 없었는데요. 내일 공연에서 김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배두헌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아직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선배인 전임의들은 차츰 돌아오고 있습니다. 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정부는 어제 기준 서울 주요 대학병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70.5%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 33%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67%대로 올랐습니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 이전 전임의 충원율이 80%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복귀한 수준입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딴 뒤 병원에 남아 세부 전문 분야를 수련하는 전임의들의 복귀로 주요 병원 가동률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세라고 나타나고는 있는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 보조 인력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그 전공의 공백을 메꾸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공의 이탈 이후 50%대로 떨어졌던 빅5 병원 입원율도 지난주 63%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상급 종합병원 입원율도 72.9%까지 회복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5월 이전에 비해 최근 진료와 수술이 5에서 10%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전임의 복귀가 전공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난 한 주 동안 복귀한 전공의가 2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에 의료계는 오늘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항고심에서마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각하되자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재판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판결을 해서 오히려 공공몽리를 망가뜨렸죠. 지난 10일 법원의 요구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산출 근거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한 날 재판부에 대한 신뢰의 뜻을 밝힌 것과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재판부가 분명히 이번 재판에서도 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말이라며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회유설도 거론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대법관 그 길밖에 없고 이분이 아무래도 정부 쪽에 입김을 받는 대법관 후보가 될 개연성이 충분한 거죠. 의대생들과 함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등 16건을 집중 제기한 의대 교수들도 성명서를 내고 결정 불복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인용했지만 오히려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도 여전히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원가랑 2차 병원,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해진이나 아니면 사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단체들은 오늘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한 개그 채널 피식대학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북 영양군을 소개하겠다며 찍은 영상에서 정작 지역 비하에 가까운 막말들을 쏟아냈다는 건데요. 무슨 일인지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 여기 중국 아니에요? 근데 강이 위에서부터 예뻤는데 무슨 일이가 생겼을까?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개그맨 3명이 만든 피식대학은 316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채널입니다. 경북 영양군을 찾아 여행하는 내용인데 출연자들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상의 식당 이름을 그대로 노출한 채 음식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내가 몇 숟가락 하자마자 바로 이것만 매일 먹으면 햄버거 얼마나 맛있을지. 마트에서 산 블루베리 젤리에 대해서는 할머니 살을 먹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엔 영양군을 비하했다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거론된 식당 업주는 취재진에게 고소 등을 할 생각은 없지만 기분은 매우 나빴다며 속쓰린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영양군은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직원들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른 면도 있는 걸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블루베리 젤리. 영양군 블루베리 맛있습니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피식대학 소속사 측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당 영상은 채널에 남아있는 가운데 조회수는 220만 회를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터널 안에 멈춰선 고장 차량. 어디선가 나타난 환경미화원들이 차를 밀어서 안전하게 밖으로 이동시킨 뒤 떠납니다. 고마운 이 환경미화원들, 경찰이 수소문한 끝에 찾아냈는데요. 홍진우 기자입니다. 터널 한가운데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달리던 중 고장이 난 겁니다. 차량들이 옆 차선을 빠르게 지나가고 한 차량은 고장 차량 바로 뒤에서 가까스로 차선을 바꿉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2차 사고 우려에 고장 차량을 터널 밖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출구까지 거리는 800m 정도. 경찰관 2명과 운전자가 밀어보지만 금세 힘에 부칩니다. 터널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약간의 오르막 경사가 있었어가지고 남자 3명이서 성인 남자 3명이서 밀어도 한 200m, 300m 정도 갔을 적에 진짜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바로 그때 지나가던 환경미화 차량이 고장 차량 앞에 멈춰섭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고장난 차에 달려와 말없이 함께 차량을 밉니다. 차량을 터널 밖까지 밀어주고 미화원들은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슈퍼맨을 찾는다며 당시 영상을 공개했고 결국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창원시 환경미화를 맡은 위탁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쓰레기를 치우고 돌아가던 길, 힘에 부처하는 경찰관들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차들이 원체 빨리 달리는 구간이라서 저희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었고. 경찰은 이들 환경미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 새벽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화물차 2대를 연이어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러시아 국적의 10대였는데 심지어 무면허였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서둘러 불을 끕니다. 불에 완전히 탄 차량 앞부분은 그야말로 뼈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흰색 화물차도 앞부분이 부서진 상태로 서 있습니다. 새벽 0시 15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화물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를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구간은 한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러시아 국적의 17살 A군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가족 소유의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걸로 파악됩니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17살의 러시아 국적인데 무면허 상태라고 왜 이게 맞나요? 네, 무면허 사고니까 당연히 이제 형사 입건은 되죠.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평소 중장비 차량이 자주 이동하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굴삭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대형 굴삭기의 운전석 높이는 1.5m가 넘죠.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아서 사고가 잇따르는 겁니다. 송진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왕복 6차로의 대로를 달리는 대형 굴삭기 한 대. 양옆을 달리는 일반 차량들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10분 뒤 굴삭기가 지나간 방향으로 구급차 2대가 급히 출동합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서울 노원구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굴삭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녹색불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을 하던 굴삭기가 노인을 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굴삭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도 했지만 길을 건너던 노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거리입니다. 정면 신호등엔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도 중장비 차량이 자주 드나듭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도 30대 여성이 굴삭기에 치여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굴삭기는 운전석의 자체 높이가 1.5m 이상으로 운전자의 눈높이까지 고려하면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겁니다. 대형차들은 밑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 좀 작은 사람들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좀 나올 때마다 대형차들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김여정이 북한 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대남용이라고 경고하자마자 쏜 겁니다.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시점에 도발을 감행한 게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10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25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원산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300km를 비행한 뒤 탄착했는데 비행거리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오전 담화에서 러시아 무기 수출 의혹을 부인하며 미사일 개발은 대남용이라고 강조했는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도발에 나선 겁니다. 교전국 관계로 선포한 이래 계속해서 하고 있는 호전적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읽을 수 있고 무기 개발이 대남용이다라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치 일정 때는 도발을 자제해왔던 과거와 달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밀착된 북중러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북한은 남북을 왜곡을 지칭할 때처럼 조한 관계라고 처음 표현하고 최근 휴전선 일대에서 대규모 지뢰매설 활동을 하는 등 남북 관계 단절 의지를 강화한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이 한지호라는 사람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 4명에 대해서 무려 현상금 67억 원을 걸고 현상 수배에 나섰습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이 현상 수배한 대상은 한지호 진천지 쉬하오란 중하입니다. 북한 IT 노동자들과 관리자로 가명입니다. 우리 돈 67억 5천만 원,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인 60여 명의 신분을 도용해 IT 기업의 개발자 등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IT 기업들은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신분을 감춘 겁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들을 도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체프먼도 체포됐습니다. 집에서 이른바 노트북 농장, 90대 이상의 컴퓨터를 운영하며 미국 IT 기업에 대신 접속해줘 이들이 미국에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겁니다. 가짜 신분증 발급이나 급여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만 최소 680만 달러, 우리 돈 92억 원입니다. 이들이 속인 회사 중엔 미국 500대 기업도 포함됐고 정부기관 2곳에도 취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관장하는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려고 하는 거죠. 납품한 곳에 내부의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빼내가가지고 북한의 전략적 이득을 가져오는 미국의 현상 수배는 실제 검거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법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여러분은 200m 뛰면 몇 초 걸릴 것 같으십니까? 이탈리아에서 이 90살 할머니가 90세 이상 2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기록은 51.47초. 나의 장벽을 뛰어넘은 도전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구령에 맞춰 몸을 한껏 낮춰 준비 자세를 취하더니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한 할머니가 힘차게 달립니다. 젊은 참가자들 사이 잠시 뒤처지는 듯하지만 쉬지 않고 200m를 끝까지 내달립니다. 기록은 51.47초. 환하게 웃으며 숨을 고릅니다. 90살 이탈리아 여성 마젠가 씨가 200m 달리기 90세 이상 부문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년 전 일본 여성이 달성한 53.35초에서 2초 정도 앞당긴 겁니다. Sono molto contenta e soddisfatta. È anche un po' sorpresa perché non mi sembrava di essere andata tanto forte. 마젠가 할머니는 우승 비결로 프로 선수 같은 훈련 자세를 꼽았습니다. 운동화도 프로용으로 신었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달렸다는 겁니다. 또 달리기에는 인생 철학이 담겨 있다며 함께 달리면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È molto importante perché io credo che mi abbia fatto superare dei momenti difficili che naturalmente in una vita lunga come la mia non sono mancati. 이미 세계 기록 5개와 유럽 기록 9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내년 열리는 세계 대회에도 계속 도전할 예정입니다. Quest'anno i miei obiettivi sono molto vicini, non faccio programmi a lunga scadenza. 35세 이상 달리기 대회를 주로 여는 이 세계 마스터즈 육상 대회는 내후년에는 대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모습은 프랑스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 측정기까지 설치했다는데요. 김재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의원이 이민자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Vision météo indique une détérioration significative du climat. Pas du tout. C'est violence. 한 의원이 아프리카로 돌아가라고 비방 발언을 시작하고 의회 내에선 금세 고성이 쏟아집니다. Quel est le député qui vient de prononcer cette phrase? 의장도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Je fais une suspension de séance de 5 minutes.
다른 날에는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연금 개혁에 항의하더니 급기야 프랑스 국가까지 부릅니다. 이러한 소음에 프랑스 의회가 결국 소음 측정기를 설치했다고 현지 언론 일피가로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연금개혁 논쟁 때는 항공기 엔진 소리에 맞먹는 90데시벨까지 소음이 발생하자 한 의원이 지난해 하원 의장에게 설치를 요청했고 이를 수용한 겁니다. 해당 의원은 소음 측정기가 의회에 설치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청력 건강은 사회적 이슈라며 국회가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본 회의장 내 소음이 적정 수준을 계속 초과하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청양고추보다 300배는 맵다는 매운 과자 먹기 챌린지. 미국에서 한때 유행처럼 번졌죠. 이 챌린지에 도전한 10대 소년이 숨졌는데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의 농도가 높아서 심폐정지를 일으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What are we doing? Today, here to try the one-chip challenge. 과자를 먹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It's like a fire. Got him! 너무 맵다 보니 참지 못하고 뱉기도 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SNS를 타고 번진 매운 과자 먹기 챌린지입니다. 미국의 유명 초콜릿 회사 허쉬의 자회사가 만든 이 과자를 먹고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은 채 5분 이상 버티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와 나가 바이퍼 페퍼가 들어갔는데 청양고추보다 300배, 불닭볶음면보다 500배 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선 10대 소년이 이 과자를 먹은 지 몇 시간 만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심폐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Very high doses, which perhaps, were ingested here. It's been said to cause heart blood flow problems. 제주사는 사고 이후 해당 과자를 모두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사인이 밝혀진 직후 제조사는 소년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며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어린이나 기저질환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최근 화이트 진로의 맥주에서 콧물 같은 점액질이 나와 논란이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조 과정에서 살균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맥주에 둥둥 떠있는 하얀 이물질. 젓가락으로 떠내자 길게 늘어집니다. 화이트 진로가 판매하는 필라이트 후레쉬 맥주에서 점액질이 나와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섰습니다. 화이트 진로 강원 공장을 현장 조사한 결과 술을 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입기를 세척, 소독할 땐 세척제와 살균제를 같이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엔 살균제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세척제만 사용한 게 원인이 됐습니다. 살균 처리가 되지 않아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맥주에 응고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만 식약처는 젖산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건 아니라서 인체에는 없을지 몰라도 위생적으로 제조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생산자가 부주의했다. 화이트 진로는 해당 날짜에 출고된 필라이트 후레쉬 중 회수 가능한 물량을 124만 캔으로 보고 어제까지 118만 캔을 회수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이트 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최근 멤버십 가격을 58% 올린 쿠팡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격 인상 동의 문구를 작은 글씨로 적고 평소와 같은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최근 쿠팡에서 물건을 사다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실제로 그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한 기억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이게 처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평소처럼 무심코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작은 글씨로 월회비 변경 동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결제 동의서 이런 거 다 자세하게 안 읽고 체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인상을 하려고 동의를 얻는다는 게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앞서 쿠팡은 월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묶어둔 건데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공지문과 이메일 등으로 최소 3회 이상 알렸다며 해지도 간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동의 의사를 철회하려 쿠팡 상담원에 문의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민희진 어두어 대표와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사람의 악의적인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며 민 대표 해임을 주장했는데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민희진 어두어 대표. 오늘 열린 신문에 민 대표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리인이 공개한 탄원서를 통해 방 의장의 공식 입장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방 의장은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과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초 하이브는 오는 31일 어두어 주주총회를 열고 민 대표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오늘 법정에서 하이브 측은 위법 행위를 한 민 대표가 어두어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을 시도한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주총 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오늘 날씨 완연한 봄입니다. 탁 트인 하늘에 오늘 서울의 가시거리 24km, 강릉은 50km까지 쭉 뻗었습니다. 이곳 한강에 반짝이는 윤수를 배경으로 피어난 꽃들이 정말 물감으로 그린 듯한데요. 이번 주말 날씨 키워드는 바로 한낮 더위입니다. 내일 서울 기온 26도, 강릉과 대구 29도까지 오릅니다. 초여름만큼 덥습니다. 뜨거운 봄볕에 자외선 지수도 전국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종일 맑겠고요. 공기질도 보통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고 기온은 더 높아져 서울 28도까지 오릅니다.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없이 더위 속에 일교차 크겠습니다. 자외선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강한 시간대입니다. 햇볕을 가려줄 모자나 양산, 선크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날씨였습니다. 오늘 공수처 2기 수장 인사청문회, 여당은 야당이 만든 공수처가 정치화됐다고 성토했고 야당은 최상병 관련 수사가 늦다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공수처를 못 믿겠다는 건데 그럴 만도 합니다. 1기 공수처 3년 성적표 초라하지요. 예산은 200억 원씩 배정됐는데 1심 유죄 딱 한 건입니다. 2기 공수처 고위공직자들이 벌벌 떨 만큼 수사 실력을 입증해야 할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존재의 이유 입증하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